일본도 이강인 메시 비교 극찬. 아시아 모든 매체 한국 밀착 취재. 아시안컵 주간 MVP 선정 해외 반응 총정리. 동료들이 장난스레 키를 172.2cm로 작성하자 이강인은 발끈하며 지금 재면 173 나오려나 라고 했는데요. 평소 이강인은 무던해 보이지만 키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한 이강인은 친한 선수들과 자신의 프로필을 새롭게 작성했는데 키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웃음 버튼이었습니다. 프로필상 이강인의 키는 174cm. 초등학생 시절 진행한 성장판 검사에서 이강인의 예상 키는 173에서 174cm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강인의 키워드 중에는 팬 선물도 있습니다. 팬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한 이강인은 팬들의 선물을 안 받기로도 유명합니다. 팬들이 건네는 선물을 정중히 거절하는 장면이 여러 포착됐죠. 대신 편지만큼은 꼭 챙깁니다. 이강인의 공항 출국 사진에도 팬들의 편지를 한 움큼 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이강인이 간혹 챙기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과자입니다. 그가 사인을 해주면서 과자 선물에 시선을 떼지 못하는 사진이 꽤 유명하죠. 이강인의 첫째 누나 이정은도 공을 아주 잘 찹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나더 레벨의 실력을 뽐냈죠. 어릴 적에는 이강인과 축구 대결을 하며 비등한 실력을 보였다고 하니 축구 잘하는 유전자가 존재하나 봅니다. 이정은과 이강인은 종종 유튜브 예능에 출연했는데요.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찐남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툭 챙기는 것도 찐남매 케미. 이강인은 스페인 리그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뒤 누나에게 바치는 세레모니를 펼치기도 했죠. 경기 중 프리킥이나 코너킥을 찰 때 공을 고정시키는 이강인의 손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남자 손치고 손이 곱고 예쁘니까요. 투박하고 거친 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내 축구에는 의외의 섬섬옥수 3대장이 있습니다. 박지성, 손흥민, 이강인, 가늘고 긴 손가락이 공통점인데요. 이쯤 되니 축구 팬들 사이에선 축구를 겁나게 잘하면 손이 겁나게 예쁘다는 것이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한 인터뷰에서 축구를 제외한 특기를 묻는 질문에 스페인어라고 답했습니다. 유튜브 예능에서도 자신의 장점으로 2개 국어 가능을 들었고요. 10살 무렵 스페인 생활을 시작한 이강인은 현지 임급 스페인어를 구사하는데요. 이제 곧 세계 국어 능력자가 될 듯합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 FC로 팀을 옮겨 맹활약 중이죠. 최근 인터뷰에서 스페인어와 프랑스는 많이 닮았으며 지금은 프랑스어로 가벼운 농담을 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는데요. 프랑스에서 골도, 입도 빵빵 터지길요. 22살이 이강인은 어린 나이에 유럽으로 날아가 생존 경쟁을 거치며 외로운 싸움과 담금질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그런 이강인의 단단하고 성숙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데요. 밑줄 긋게 되는 이강인의 말들을 소개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비난보다 제 자신한테 만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집착이나 아쉬움을 갖기보다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이강인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얼굴에 난 상처를 언급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 나는 건 정상이라 생각하고 이런 것도 즐겨야죠. 나중에 축구를 못하게 되면 이런 상처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강인은 자신의 철학으로 이걸 꼽았죠. 단순한 마음. 2. 세계 10대 부자 축구팀의 한 선수 3명이나 지난 시즌 최고 수입 1위 레알, 썬리 김위영. 이강인이 뛰는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시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축구구단 3위에 올랐다. 1위는 라리가 명가 레알 마드리드였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는 25일 한국 시간 2022에서 2023 시즌 풋볼 머니리그 조사 순위를 발표했다. 레알이 8억 3,140만 유로, 약 1조 2,099억 원을 벌어들여 1위를 차지했다. 딜로이트는 레알은 최근 대폭 증가한 경기장 관중, 중계권 수익, 마케팅 수익의 증가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모두 제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맨체스터 시티는 8억 2,590만 유로, 약 1조 2,019억 원로 2위로 내려왔다. 3위는 PSG로 8억 180만 유로, 약 1조 1,668억 원이었다. 이어 4위는 바르셀로나로 8억 10만 유로, 약 1조 1,643억 원. 5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7억 4,580만 유로, 약 1조 853억 원이었다. 김민재가 속한 바이에른 뮌헨은 6위, 7억 4,400만 유로 약 1조 827억 원을 차지했다. 7위는 리버풀로 6억 8,290만 유로, 약 9,938억 원이었다. 이어 손흥민의 토트넘은 8위, 6억 3,150만 유로 약 9,190억 원에 올랐다. 9위, 5억 8,940만 유로 약 8,577억 원는 첼시. 10위, 5억 3,260만 유로 약 7,750억 원는 아스널이다. 10위 안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6개 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페인 라리가 구단이 2개, 독일 분데스리가와 프랑스 리그앙 구단이 각각 1개 팀씩 있었다. 주목할 점은 한국 선수가 뛰는 팀이 3개나 있다는 것이다. 골든보이, 이강인과 괴물, 김민재가 이번 시즌부터 각각 PSG와 뮌헨으로 이적해 맹활약하고 있고, 캡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9시즌째 뛰고 있다. 한편 지난 시즌 상위 20개 팀의 수입이 총 105억 유로, 약 15조 2,807억 원로 전 시즌 대비 14% 증가했다. 3. 이강인 프리킥골, 골키퍼 자책골로 정정, 한국 말레이시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25일 이하 한국 시각 오후 8시 30분 카타르 아라크라 알자노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2조 3차전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충격의 3에서 3무승부를 거뒀다. 이날 무승부로 한국은 1승 2무이조 2위로 아직 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F조 1위와 16강에서 맞붙게 됐다. 전반 21분 왼쪽에서 이강인이 왼발로 감아올린 코너킥을 문전 중앙에서 정우영이 헤딩슛을 했고 말레이시아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이미 공이 골라인을 넘었던 것으로 확인돼 한국이 선제골을 가져갔다. 후반 6분 한국은 동점골을 허용했다. 황인범이 한국 박스 밖에서 말레이시아의 데런 록의 압박에 공을 빼앗겼고 이로 인해 곧바로 박스 안에서 결정적 기회를 험납한 한국은 김민재가 빠르게 수비에 들어가 막아섰지만 파이살 할림이 조현우 골키퍼와 김민재 사이에서 절묘한 터닝 오른발 슈팅으로 한국 골문을 갈랐다. 후반 17분에는 충격의 역전골까지 허용했다. 박스 안에서 설령우가 공을 걷어내려다 말레이시아 선수 발을 차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아리프 아이만이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오른쪽으로 차 성공시키며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1에서 2로 역전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후반 38분에는 골대와 약 25m 이상 떨어진 중앙 지점에서 얻은 프리킥을 이강인의 왼발 직접 슈팅으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다. 다만 상대 골키퍼의 자책골로 기록됐다. 후반 추가 시간 4분 오형규가 박스 안에서 상대의 차이며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손흥민이 PK 키커로 나서 왼쪽으로 차 넣어 한국이 3에서 2로 역전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15분 아크서클 정면에서 때린 말레이시아 로멜 모랄레스의 오른발 슈팅이 한국 골문을 가르면서 한국은 충격의 3에서 3무승부로 마쳤다. 1에서 2로 뒤지던 상황에서 나온 한국의 동점골은 이강인의 골이 아닌 상대 골키퍼의 자책골로 정정됐다. 이강인의 프리킥이 골문으로 향했지만 크로스바를 먼저 맞고 골키퍼의 손에 맞고 골이 됐기에 이강인의 골이 아닌 자책골이 된 것. 이강인은 지난 1차전 바레인전에서 2골에 이어 대회 3호 골을 기록하는가 했지만 자책골이 되며 아쉽게 골기록이 날아갔다. 대신 정우영의 선제골에 도움을 기록했다. 4. 포르투갈 리거 메뉴 이적설의 토트넘, 한박 웃음, 왜? 마커스 에드워즈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에 토트넘 호스퍼의 입가에도 미소가 지어진다. 에드워즈에게 있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토트넘도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포르투갈 리그 명문 스포르팅 CP에서 뛰고 있는 에드워즈는 토트넘 출신이다.
어린 시절 토트넘 유스팀에서 축구를 시작한 에드워즈는 토트넘 시절 노리치 시티와 SBV 엑셀시오르, 네덜란드, 임대를 통해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손흥민, 해리 케인 등 뛰어난 공격 자원들과 주전 경쟁을 펼치는 건 힘들었다. 결국 에드워즈는 2019년 포르투갈 리그의 비토리아로 이적해 새 도전에 나섰다. 비토리아에서 두각을 드러낸 에드워즈는 2022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스포르팅 유니폼을 입었다. 에드워즈가 스포르팅으로 이적할 때 토트넘도 기뻐했다. 에드워즈에게 새로운 조항을 붙여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에드워즈의 이적료 중 절반을 토트넘이 받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조항은 일반적으로 선수를 매각할 때 추가하는 조항이다. 만약 해당 선수가 이적한 팀에서 또 다른 팀으로 이적할 시,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때 발생하는 이적료 중 일부를 기존 구단에 지불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이적료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구단이 받는 금액도 커진다. 토트넘이 다시 한번 에드워즈의 새로운 조항 덕을 볼 수도 있다. 에드워즈가 현재 맨유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맨유가 에드워즈 영입을 추진할 경우 스포르팅이 비토리아에 있던 에드워즈를 영입할 때보다 더 많은 이적료를 낼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이 받을 금액 역시 늘어나게 된다. 영국 풋볼 런던은 토트넘은 2019년 에드워즈를 100만 파운드, 약 17억가 조금 넘는 금액에 비토리아에 매각했다. 대신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해 막대한 새로운 조항으로 에드워즈의 경제적 권리 중 50%를 유지했다. 에드워즈는 2022년 600만 파운드, 약 102억 상당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스포르팅으로 이적했다. 이때 토트넘은 재협상을 통해 50%를 포기했다. 미래를 위한 준비였다. 라며 토트넘이 새로운 조항을 통해 이미 이득을 본 사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매체는 이 선택은 영리했다. 에드워즈는 여름에 맨유로 이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3천만 파운드, 약 510억 이상의 이적료 혹은 5천만 파운드, 약 851억 상당의 바이아웃 조항이 언급됐다. 라며 에드워즈가 거액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맨유로 이적할 수 있다고 했다. 풋볼 런던에 의하면 토트넘은 지난해 초 스포르팅에서 페드로 포로를 영입하기 위해 에드워즈의 소유권 중 15%를 포기했다. 이는 즉 에드워즈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토트넘이 이적료 중 35%를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풋볼 런던은 토트넘이 에드워즈의 이적료만이 아닌 에드워즈가 이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적료 수익의 35%를 토트넘이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이적료의 35%, 그리고 추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 토트넘이다. 이를 통해 토트넘은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풋볼 런던은 최근 많은 프리미어리그, PL, 클럽들이 PSR, 수익 및 지속 가능성 규정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은 에드워즈에게 포함된 새로운 조항 덕을 볼 수 있다고 했다.